최근에 후보님도 아시죠? 지브리 스타일로 네. 사진 바꾸기 이런 네. 것들 거의 대부분 일본 작가가 했지만 엄청 항의하던데. 그러니까 거기에 저작권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지브리 풍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이 AI가 위협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기회로 보시는지 현장 계신 분들의 말씀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네. 처음에 그 AI가 나왔을 때 작가들 직업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얘네가 더 잘 쓰면 어떡하지 했을 때 전 자신 있었거든요. 오글거리는 건 내가 잘 써. 그렇지. 나는 네네. 못 이길 거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걔네가 점점 학습을 해서 네. 제그 오글 스타일로 써봐 이러면은 네.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오글거리는 거. 그래서 제 문체를 흉내내고 박 작가님의 문체를 흉내내고까지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좀 위기감도 있고, 근데 그 안에 또 저작권이라는 문제가 또 포함된 문제여서 그거는 저작권 위원장이신 아, 네. 저희 네. 작가님께서 네, 저도 써봤는데요. 이게 정보성은 챗GPT가 좋은데 크리에이티브한 거, 예를 들면 그냥 김숙 작가님처럼은 절대 못 쓰는 게 오글거리는 거나. 얘기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글이라는 게 글 같지만 정서하고 마음을 때리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아직 인간의 마음과 정서에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약간 좀 회의적이고 이렇게 도움받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다만 유럽에 나가서 회의를 하다 보니 작가들 집단이 벌써 엄청나게 AI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벌써 이 AI 만드는 업체는 모든 작가들의 자료를 다 넣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숙 작가님의 글을 다 넣어서 김숙처럼 쓰게, 박혜영 거를 다 넣어서 박혜영처럼 쓰게. 근데 우리의 글을 기업이 가져가서 자기의 기계화하는데 발전시키는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일단 세계 작가조합에서는 그거를 우리의 이용하락 없이 함부로 AI를 학습시키는데 우리의 대본을 쓰지 않게 해다오라는 그 서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AI를 학습시키는데 학습은 해야 되는데 과연 작가의 저작물을 가지고 학습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아직 저희도 합의가 된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시키면서 도용을 먼저 가르쳤어요. 네. AI한테. 아. 네, 그 저작권이 있고 그게 법이 있고 라는 것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우리 게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사실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으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더 발전하기 전에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건 사실 제가 이미 개정안 내놓긴 했습니다. 아이, 워터마크 같은 거 달아서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아, 근데 그걸 일일이 찾을 수 있나요? 그게 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법 AI가 그걸 이용하면 AI 시켜서 찾으라면 찾지. 그러게요. 네, 그런 이제 사람의 한계, 법의 한계가 똑같아요.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저도 한마디만 드리면 영미권에서는 벌써 학습이라는 용어 말고 훈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AI를 훈련시킨다. 그럼 마음의 태도가 되게 다르잖아요. 학습하는 거랑 뭐 그런 언어 차이도 있던데, 이 AI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민심도 알고리즘도 완벽하게 있는 AI 정치인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AI 관련해서 좀 우리가 주력 사업으로 하기도 해야 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합니다. 네. 저는 꽤 오래전에 사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하고 다녔었는데 앞으로 아마도 그러니까 계산의 영역은 이미 컴퓨터한테 점령을 당했고요. 계산은 인간이 그걸 따를 수가 없죠. 합리적 추론의 영역도 컴퓨터에게 인간이 네. 추월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꽤 오래전에 해서 길게 보고 개인의 역량을 키운다면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영역의 틈새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창의적이고 개성의 영역까지도 이 AI에 점령을 당하거나 추월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감성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유사하거나 아니면 어쩌면 더 독창적이고 이 독창적인 게 사람으로 치면 약간 좀 아주 심하게 하면 뭐 사이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창작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걸 약간 넘어서는 감성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근데 AI가 그걸 못할 것 같지를 않아요. 아무리 더 오글거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지. 말씀 듣고 물론 보니, 이게 네. 선을 넣으면 사람이 재밌다, 수치스럽지 않다. 라는 선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걸 넘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거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해. 예, 한다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결국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네.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AI 윤리라고 하는 거 최근에 AI 관련된 우리 입법 중에 규제 조항을 유보하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논쟁거리인데요. 어쨌든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한계를 설정하는 거. 네. 학습을 한다면, 또 훈련을 한다면, 훈련 재료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뭐 사용료를 지불하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금지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AI 윤리를 전 세계적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다들 말은 하는데 문제는 담장을 치는데 네. 온 세상에 담장을 다 칠 수는 없거든요. 네. 담장을 쳐도 다 넘어올 수가 있단 네. 말이에요. 보지 않는 사이에.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게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선을 언제. 근데 지금 AI 관련된 산업을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막 좀 목숨 걸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를 누가 먼저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하는 꼴이 됐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미루자 규제를 이런 논란도 있는데 창작 영역에서는 조만간 도래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장에서 가방을 만들던 사람인데 장갑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인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수출용 장갑을 만드는데 똑같아요. 상표를 그 회사 거를 붙일 뿐이에요. 근데 내수용 상표가 달라. 똑같아 근데 가격은 엄청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게 시중에 예를 들면 수출용이 유명 상표를 붙인 거 야구 글러브 이런 거. 근데 시중에 나가면 엄청 비싼데 똑같은 국내 상표를 붙인 거 싸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거야. 똑같아.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노동자가 똑같은 기계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르게 느껴요. AI가 만들면 AI 제작 이러면 누가 보겠어요 이거를. 뭐 작가님 썼다 그래야 재밌지.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아니 이게 앞으로는 그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똑같은 품질의 내용 것들도 권위가 있냐면요. 권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활용을 잘하면 되는 거죠. 이제 뭐 제자들 시키잖아 보통요. 네. 제자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있지 당연히 있겠지. 네.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 부려먹기도 하고 그런 거 네. 아니에요? 월급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고. 근데 이거를 얘들아, 보지 마, AI를 이거. AI를 이제 창작의 도구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도구로. 이제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말고 잘 활용하는 거. 저는 네. 아주 개인